그렇죠? 데이터 처리인데 제가 이거를 프로그램의 시작은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뭐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다 적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 도대체 얘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밖에 꺼내면은 바로 빨간 줄 뜨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이것도 이제 문법적인 약속인데 이 클래스 있죠? 클래스 안에다가 처리 또는 연산은 하지 못합니다. 데이터를 막 가공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하냐면 함수에서 하는 거예요. 이 메인 보시면 제가 이걸 한번 뭐 메인 함수 또는 메인 메서드 이렇게 부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만약 제가 안 드렸다면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함수, 메서드 두 개가 사실 다른 용어인데 같은 대상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서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거 두 개를 구별하지 마시고요. 그냥 함수라는 말이 좀 더 편하기도 하고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쓰는 언어니까 용어니까 일단 함수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메인 함수예요. 메인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인 함수 영역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함수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데 바로 함수가 처리 공간이라서 그래요. 처리 공간? 처리 공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데이터를 처리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래밍의 그 본질이죠, 본질. 그러니까 본질은 데이터고요. 태초에 데이터가 존재하고 데이터가 없으면 연산도 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이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처리 역할을 하는 게 함수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 함수라기보다는 처리, 연산이라고 할게요. 연산 및 처리.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넓은 범주에서 보자면. 자, 그러니까 이런 처리 코드는 함수 안에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게 함수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코드를 3개의 절차를 통해서 1, 2, 3 만들었는데 이 함수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일이 많아지면 혼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혼자 일이 없으면 그렇죠? 일이 적으면 혼자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이 많아지면 혼자 하기가 버겁죠. 그렇죠? 부담스럽고 버거워요.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듯이 이 함수 같은 경우도 코드가 많아지면 다른 함수를 하나 불러와가지고 또는 다른 함수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업무 분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3개의 절차를 메인이 혼자 다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메인은 요거 1번 절차만 하고 2, 3번 절차는 다른 함수한테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다른 함수가 없죠. 다른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함수는 여기 클래스 안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자, 요거는 이제 일단 무조건 보시면 메인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당연히 이름은 달라야겠죠. 왜냐면 얘랑 이제 구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 스트링 배열에 아그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없애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름은 메인 말고 일단 테스트로 해볼게요.
보시면 메인이랑 이랑 똑같이 생겼죠? 뭐 세부적으로 여기 이런 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없는 게 기본형입니다. 똑같이 생겼고 얘도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테스트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름이 테스트니까 얘의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얘가 처리할 코드의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처리할 코드의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 둘은 뭐다? 동등하다. 동등한 그냥 함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함수 하나 만들었으니까 실행하면은 코드 2, 3, 1 이렇게 실행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코드 1 나오고 끝납니다. 자, 일단 함수를 잘 만들게 만들었는데 함수를 만들었다고 바로 실행되진 않습니다. 자, 왜냐면 제가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했죠?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메인 여기 영역 시작 끝. 무조건 프로그램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얘는 실행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함수는 만들어 놨다고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절한 위치에서 얘를 사용하겠다고 언급을 해야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직원 한 명 고용을 해가지고 혼자 일하다가 직원 한 명 고용했는데 직원이 멀뚱멀뚱 서 있어요. 이게 일 안 시키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용주니까 적당한 시점에 야 너 일로 와서 일 좀 해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원 부르잖아요. 일 시키려면 그걸로 호출이라고 하죠. 호출. 그 호출을 해야만 함수가 작동을 합니다. 이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 우리가 얘한테 할 일도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일해! 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야 일을 한다. 자, 그러면은 메인에서 코드 1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2, 3 절차는 이제 누가 해요? 테스트가잖아요. 그럼 메인이 자기 할 일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2차례야 하면서 테스트를 불러야 돼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이름이랑 이 이름 같죠? 그리고 함수는 뒤에 가로가 붙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로 붙여서 함수 호출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변수랑 구분이 안 되니까. 자, 해서 실행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절차가 두 함수의 실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차가 이제 복잡해지면 절차를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절차를 나누고 싶다고 막 아무데나 넣으시면 안 되고 이런 코드들,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드들은 함수 안에다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한 함수에서 처리하던 코드를 나누려면 다른 함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다른 함수를 하나 만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순서를 잘 보셔요. 시작은 무조건 메인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쭉 시작을 하고요. 그럼 얘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될 거예요. 메인이 코드 1이라는 것을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 3은 자기가 안 하고 테스트한테 맡기죠. 테스트한테 일로 와요. 처리하잖아요. 그럼 테스트가 자기 할 일 끝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은 메인이 정하는 거죠. 여기 메인에서 시작해서 여기 도달해야 끝나는데 아직 할 거 남았잖아요. 자, 그래서 함수는 자기 할 일 끝나고 나면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끝나고 나면
돌아갑니다. 어디 자신이 호출됐던 부분 여기로 이제 돌아와서 메인한테 이제 계속 자기 일 할 일 다 했다고 얘기하고 네 할 일 하세요 하겠죠.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네 할 일 하세요 그러겠죠. 그럼 이제 메인이 자기 일을 또 하겠죠. 이런 흐름을 따라요. 자, 그러면은 테스트 함수가 자기 할 일 다 하고 메인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리턴한다, 돌아온다 해서 리턴한다 그래요. 실제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리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수가 할 일 마치고 돌아오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적어도 무방해요. 왜냐면 안 적으면은 나중에 코드가 번역될 때 여기에 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출 하면은 함수가 작동하고요. 그렇죠? 함수가 모든 일을 마치면 리턴한다. 자, 리턴하면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코드가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코드 1, 2, 3 리턴하고 4 하고 종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죠? 아니면은 만약에 4, 5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또 메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엔 4, 5를 또 다른 함수한테 주고 싶은 거죠. 그럼 이 테스트는 이미 코드 2, 3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한 명 더 고용해야겠죠.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public static void. 자, 이제 이름만 다르게 지어주시면 되겠죠. test2 4, 5를 이제 떼서 얘한테 주는 거죠. 만들었다고 실행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업무만 보여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너 내가 부르면 이대로 해 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 거고요. 실제로 필요한 시점은 여기죠. 테스트가 얘가 할 일 다 끝내고 나면 이번엔 테스트2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호출. 테스트2가 또 일을 하겠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 흐름이 어떻게 된다? 코드 1 제일 먼저 실행이 되고 테스트 호출하면은 여기 2, 3 실행이 되고 리턴 하겠죠. 끝나면 다시 여기로 리턴하고 밑에 보니까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그럼 이번엔 얘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얘도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리턴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1부터 6까지의 절차를 나눠가지고 3개의 함수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 4, 5가 끝난 다음에 다시 2, 3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 2, 3 코드를 이렇게 또 작성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그렇죠? 테스트 3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5와 6 사이에 2, 3이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2, 3이라는 작업은 이제 얘가 배워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그렇죠? 직원 2명이나 필요 없잖아요. 한 명을 계속 그 일을 시키면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냥 호출하면 되죠. 그래서 함수를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를 2개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지 말고요. 2, 3이 필요하다? 테스트를 또 물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다? 뭔가 좀 복잡한 업무를 분담해서 좀 더 능률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코드들을 뭐랄까 재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살펴본 거예요. 간단하게. 함수를 사용해서 얻는 이점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 사람한테 일을 다 이렇게 시키면 이 사람이 일을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 배우기도 힘들고, 이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A 작업도 하고 B 작업도 하고 C 작업도 혼자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A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덩달아 B, C도 못합니다. 왜냐면 혼자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체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한 명을 딱 새로 고용을 하면 이거 3개 다 가르쳐야 돼요. 3개 다. 힘들겠죠. 대신 A 처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B 처리하는 사람 따로 두고, C 처리하는 사람 따로 두면 이 사람은 A가 어떻게 되는지 C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돼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이 사람도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이 사람이 좀 아프면 다른 사람 구하기가 좀 더 쉽겠죠. 현실적으로. B만 다시 가르치면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여기가 문제 있진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분담을 하면은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 절차라고 보면은 하나하나 이 단위 절차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그렇죠? 여러분이 혼자서 이걸 다 하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려면 이 3개를 다 배워야 하지만, 이게 업무를 나눠서 관리를 하면 이 사람은 딱 이 일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만 관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드를 여러분들이 쪼개가지고 단위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1000줄짜리 코드를 한 번에 짜는 거 되게 어려운데, 그 1000줄짜리 코드를 100줄짜리 코드 10개로 쪼개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A 작업을 시키자고 직원을 여러 명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 명만 두고 얘한테 A 작업 잘 알려놓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얘를 불러서 너 A 작업해, A 작업해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 그래요. 코드를 집중화? 뭐 이렇게 굳이 이제 뭐 따지자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뭐 어떤 개념을 외운다기보다는 그걸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요. 코드의 집중화가 되고요. 코드의 재사용. 그리고 코드의 가독성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막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함수를 많이 쓰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함수를 안 쓰면 안 되겠구나.